미션 피플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공공의 촉 시간입니다. 야구공, 축구공, 공처럼 둥글고 튀는 세상. 진짜 공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촉 좋은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구 소식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네네. 예, 요즘 비가 와가지고 그죠? 예. 좀 팬들이 살짝 아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후반기 들어서면서 가을 야구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치열해지고 있는 이 야구 팀 순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네. SSG 랜더스가 네. 압도적인 독주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65승 3무 29패, 승률이 6할 9푼 1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7할 때 육박하는 승률을 기록하는 중인데 예. 보통 승률 6할을 기록하면은 굉장히 잘한다. 네. 뭐 1, 2위를 다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7할 때 육박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독주가 대단한지 알 수 있고요. 2위가 LG 트윈스인데 57승 1무 37패, 승률이 6할 6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시즌 같으면 LG도 충분히 1위를 노려볼 수 있는 네. 상황인데 올 시즌은 SSG 랜더스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러네. 네, 지금 1위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위 키움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58승 2무 38패, 승률이 6할 4리인데 LG와 승차 없이 지금 승률에서 0.002 뒤져서 지금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KT, 그리고 5위 기아, 6위 두산, 7위 롯데, 8위 NC, 9위 삼성, 10위 하나가 차지하고 있고요. 이 4위 KT부터 어떤 7위 롯데까지는 그래도 가을 야구를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예. 그 밑에 NC, 삼성, 하나는 조금 어렵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SSG가 독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5위까지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순위 안에 들기 위해서 각 팀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할 텐데 어떤 팀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즌 초반에는 SSG, LG, 키움이 1위 경쟁을 치열하게 펼쳤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SSG가 시즌 개막부터 계속해서 1위 자리를 네. 놓치지 않았지만 키움과 LG도 어떤 가시권 안에서 굉장히 뜨겁게 추격을 했는데 최근에는 SSG가 워낙 높이 날아오르다 보니까 이제 LG나 키움은 그래 1위는 좀 내려놓고 우리 2위 경쟁을 하자 이렇게 좀 전략을 바꾼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SSG가 큰 이변이 없는 한 갑자기 추락하지 않는 한 네. 한국 시리즈 직행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LG 키움도 무리해서 SSG를 쫓아가기보다는 네. 지금은 2위 그래서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는데 더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더 재밌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4위, 5위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4위는 KT가 차지하고 있는데 KT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난 시즌 우승팀의 저력이 최근 들어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KT도 아마 가을 야구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5위 싸움이 이제 뜨거울 것 같은데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밑에 뭐 두산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팀들도 지금 포기한 상황이 아니고요. 특히 두산이 네. 미라클 두산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강해지는 네. 굉장히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과연 두산 베어스가 이번 시즌 후반기에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이것도 주시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면 팬들한테 혼나죠. 네, 그리고 두산이 워낙 또 저력 있고 이 네. 화수분야가라 그래서 계속 좋은 선수가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 2위가 막 치열하고 팽팽해야 막 더 재밌고 막 긴장감이 있는 건데 너무 독주해서 앞서가면 또 재미없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잘해요 SSG 랜더스가. 네. 그 전국구 인기팀이죠. 이른바 엘로끼 팀인데 LG, 롯데, 기아잖아요. 그렇습니다. 롯데가 가을 야구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외인 출신 투수와 타자를 새로 영입했다고 들었어요. 네, 외국인 투수를 싹 교체를 했는데요. 뭐 다 바꾼 건 아니고 3명 중에 2명을 바꿨습니다. 롯데가 지금 40승 4무 53패 7위를 달리고 있는데 5위 기아에 7경기 반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격차가 많이 나고 있어서 굉장히 가을 야구 가능성이 전망이 어둡긴 한데 그래도 롯데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팬들에게 알렸고 그래서 외국인 선수 2명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중에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로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뭐 미국처럼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외국인 선수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진한 외국인 선수를 바꾸면서 승부수를 던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 외국인 타자 DJ 피터스를 교체하고 이제 잭 렉스라는 선수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할 부분이 글렌 스파크먼이라는 공은 빠른데 제구가 좀 엉망이었던 투수를 네. 내보내고 댄 스트레일리라는 선수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댄 스트레일리가 왜 주목해야 되냐면은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44승을 거둔 거물급 선수고
그리고 2020년에 롯데에서 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15승을 거두면서 정말 에이스 노릇을 톡톡히 했었거든요. 네. 2021년에도 그리고 10승을 거두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잘했던 선수인데 그러니까 검증된 선수를 다시 데려왔기 때문에 롯데나 롯데 팬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네. LG와 기아는 중상위권에 있는데 롯데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 7.5경기 차라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남은 경기가 한 50경기 정도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산술적으로는 포기할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어쨌든 외국인 선수 2명이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야구는 멘탈 스포츠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팀이라 하더라도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롯데가 이 외국인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프로야구에서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제 열린 삼성하고 두산 맞대결에서 일어난 일인데 비슷한 장면에 다른 판정이 나온 건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잠실구장에서 열렸던 삼성 대 두산의 경기였는데요. 네. 3회 초 무사 1루에서 삼성 외국인 타자 피렐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두산 선발 최원준 선수가 몸쪽으로 공을 던졌어요. 네. 그리고 이 공이 손에 맞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렐라 선수가 배트를 내밀다가 네. 걷어들이는 상황에서 공에 맞은 건데 이 심판이 이때 몸에 맞는 공이다. 1루에 나가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김태형 감독이 나와서 항의를 한 겁니다. 아니 배트 끝에 맡은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제 심판은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다. 손에 맞은 거다. 그래서 피렐라 선수가 1루에 나갔던 거죠. 아하.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이닝에 비슷한 상황이 팀만 바뀌어서 나온 겁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그 4회 말 두산 공격에서 두산 김재호 선수가 삼성 투수의 공에 또 비슷하게 손에 맞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김재호도 몸에 맞는 공인가 보다 했는데 아웃이 된 겁니다. 투수 앞 땅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에 맞은 공이 이제 투수 앞으로 쫄쫄쫄쫄 굴러가서 네. 투수가 공을 잡아서 1루 던져서 아웃이 된 건데 네. 이때 주심은 손에도 맞았지만은 네. 배트 끝에도 맞았다. 아하. 이렇게 판정을 한 겁니다. 사실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게. 차이를 둘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공은 몸에 맞는 공이 아니라 인플레이 상황이 됐고 네. 투수 앞 땅볼이 된 거죠. 어허. 가장 화가 난 사람은 두산 김태형 감독이었습니다. 아니 앞에는 몸에 맞는 공이라 그렇지. 해놓고 이제는 왜 내야 땅볼이냐. 네. 이제 화가 많이 나서 항의를 거칠게 했는데요. 하지만 주심이 설명을 또 잘했습니다. 앞에는 손만 맞았고 네. 뒤에는 손하고 배트 끝하고 같이 맞았기 때문에 상황이 판정이 달라졌다. 그래서 뭐 어쨌든 심판이 판정을 내린 거니까 네, 김태형 네. 감독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것 때문에 승부가 갈렸으면 좀 더 문제가 됐을 텐데 네. 어쨌든 좀 손해를 봤던 두산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두산이 이겼고 이런 상황이 어쨌든 두 번이나 일어날 가능성은 참 희박해 보이는 건데. 뭐 그죠? 사실은 이런 상황이 뭐 한 시즌에 몇 번 나오기도 쉽지가 않은데 한 경기에 그러게. 연속으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구 소식 알아봤고요. 이번에 해외 축구 소식입니다. 해외 축구 나폴리에 입단한 김민재 선수 소식인데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축구 대표팀의 괴물 수비수라고 불리는 네. 수비의 간판이죠.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세리에의 명문팀인 나폴리에 입단을 했습니다. 아마 나폴리 하면은 옛날 팬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마라도나가 네. 딱 입단해서 정말 그 꼴찌의 바닥을 허덕이던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 전설적인 그 사건의 팀이 나폴리인데 지금은 굉장히 잘합니다. 챔피언스 네. 리그도 나가고. 그런데 이 김민재 선수가 이 나폴리에 입단하면서 단숨에 주전 수비수 자리를 꿰찼고요. 우리나라 선수가 이탈리아 세리에 A에 진출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안정환 선수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에서 골 넣고 쫓겨났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승우 선수가 잠깐 뛰었었고요. 김민재 선수가 세 번째로 예. 또 한국 선수로는 세리에 A에서 뛰게 됐는데요. 어쨌든 팀도 그렇고 우리나라 팬들도 그렇고 김민재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지금 시즌 개막을 앞두고 두 차례 프리시즌 그러니까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 모두 선발로 나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예. 앞으로 김민재 선수의 활약도 주목해 보면은 아주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요. 황희찬, 황의조 선수가 한솥밥을 먹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네. 황희찬 선수가 뛰는 팀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이라는 팀입니다. 네. 그리고 황의조 선수는 지금 프랑스 1부 리그 보르도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데 이 황희찬 선수가 속한 울버햄튼이 황의조 선수 영입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공격수가 좀 부족하니까 황의조 선수를 좀 영입을 하겠다 그런 건데 황의조 선수 지금 팀이 2부 리그로 떨어지고 어쨌든 좀 이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울버햄튼이 황의조 선수에게 관심을 보였고
황의조 선수도 프랑스보다는 그래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더 낫지 않겠나 하면서 굉장히 또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황희찬, 황의조 두 황씨성이 황씨 국가대표 공격수들이 예. 한 팀에서 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야, 이것도 볼맛이 나겠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네. 우리 팬들 입장에서 너무나 즐거울 것 그럼. 같죠. 예, 네. 너무 좋죠. 그런데 몸값을 반값이나 깎아서 제안했다. 황의조 선수 몸값이 지금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인데 예. 황의조 선수의 어떤 이적료 시장가가 약 한 700만 유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9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런데 예. 울버햄튼이 이 보르도 팀에 제시한 이적료가 알려진 바로는 300만 유로. 그러니까 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네. 약 40억 원 정도의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르도 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90억 원은 받아야 되는데 40억 원이 웬 말이야. 아무리 네. 우리가 없는 집안이고 없는 살림이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서는 거죠. 예. 그런데 또 이 보르도 입장에서 빨리 팔아야 되는 게 황의조 선수가 내년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게 되면은 이적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그냥 프리 에이전트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빨리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좋은 조건의 제시가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보르도 입장에서 답답한 건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8월 말까지가 지금 여름 이적 시장이거든요. 네. 이때까지는 새로운 팀으로 좀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이제 진출하게 되면 황희찬, 황의조, 손흥민 선수가 같이 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같이 뛰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이 세 선수가 뛰는 모습, 네. 한국 축구 대표팀을 공격을 이끄는 세 선수가 그러니까 뛰는 한 모습을 화면에 볼수 있는. 같이 잡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울버햄튼에 이적해서 황희찬, 황의조가 같이 출전하면은 네. 그리고 토트넘과의 경기를 갖게 그렇죠. 된다면은 예. 그러면 그 경기는 무조건 봐야죠. 뭐 어디를 응원해야 되나? 네, 그럼 뭐 좋아하는 팀 응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거 재밌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팬들이 어떻게 되나 좀 계속해서 예.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하게 되는데 이거 언제 개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이번 주말에 개막을 하고요. 그러면서 9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역시 우리 축구 팬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팀은 토트넘 아니겠습니까? 토트넘은 6일 오후 11시 홈구장에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개막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네. 이번 시즌은 또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아. 한 달 정도 이 리그가 중단이 됩니다. 예. 월드컵이 겨울에 열리기 때문에 이제 네. 리그가 중단이 되는데 그런 만큼 이번 시즌은 조금 한 2, 3주 정도 일찍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지난 시즌에 4위를 기록해서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시즌 순위권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에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습니다. 뭐 네.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페리시치라든지 또 여러 명 프랑스 대표팀 수비수도 영입을 했고요. 또 브라질 대표팀 히샬리송이라는 아주 또 유명한 공격수도 데려왔는데 전력 보강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4위를 넘어서 3위 정도까지도 지금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고 내심 토트넘은 우승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쌍두마차가 있거든요.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리버풀 이 두 팀이 워낙 좀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순위는 3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3위를 차지한다면 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과연 3위 이상 또는 뭐 그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축구 얘기해봤고요. 또 기합 소리로 유명해진 탁구 선수 있잖아요. 삐약이 신유빈 선수. 네네. 이 소식도 간단하게 좀 정리해볼까요? 신유빈 선수가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큰 화제를 모았었죠. 네. 근데 그 뒤에 손목 부상 때문에 수술을 받고 좀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충분히 시간을 갖고 치료를 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복귀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얼마 전에 열렸던 경기에서 세계 랭킹 10위 선수를 이기면서 이제 재기를 이제 네. 알리게 됐는데 아직 어린 선수입니다. 이제 뭐 20살도 안 된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대회에 나가서 이러기보다는 확실히 이제 몸 관리를 잘하고 미래를 더 멀리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본인도 더 열심히 하고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는 훌륭한 선수니까요. 앞으로 또 신유빈 선수 관련해서 승리 소식 많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소식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